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 정책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태까지 제가 전에 있던 그 영상들을 보시면 캐나다의 이민 정책, 또 지금 유학생들 어떤 줄이는 이런 정책들이 왜 그런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영상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지금 올해만 56만 명에서 59만 명, 2025년에 60만, 2026년에 60만씩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이민 정책을 보시면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이민 정책이었어요. 알버타도 그랬고 온타리오도 그랬고요.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 우선순위로 영주권을 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었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알버타주도 학생들에게 주정부의 약간 추천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너미니 프로그램을 일단 잠정적으로 중지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하는 그 이민 정책에서 점수제로 하는 그 커트라인을 가는데요. 상당히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유학을 했던 친구들이 이민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 여기서 유학을 하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을 한 2, 3년을 하고 영어는 만점을 받고 이 정도가 돼야지 커트라인이 전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해요.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약간 상반됐잖아요. 그죠? 이민은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다 그러고 어렵게 만들어놨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요거를 오늘 한번 말씀을 좀 깊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최근 20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시면은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리고 2010년도 정도 초반에는요, 엔트러프리너 클래스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영어 점수가 높지도 않으시고 한국 분들도 그때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캐나다에 오셔서 비즈니스를 2년 안에 여시면 영주권을 주시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의 이민자들은 그 이민자들의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세탁소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클래스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리고 2010년도 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인베스터 클래스라는 게 있었어요. 투자 이민인데 이건 좀 다른 클래스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도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와서 돈을 얼마를 좀 캐나다 정부에 빌려주고 아니면 돈 빌려주는 것도 싫으니까 내가 이자를 그냥 한 10만 불을 1억 정도나 5천만 원 정도를 낼 테니까 정부가 은행에서 론을 받아서 이자를 대신 내주면서 이민을 그냥 했던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게 코벡주에 많았고 온타리오주도 있었고 이게 약간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습니다. 2015년도에서 2020년대 코비드 전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IT에 되게 기반을 두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인디비주얼이 많은데 점점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건데요. 캐나다의 정책을 보시면 IT 분야라든지 의료라든지 캐나다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직업군에 있는 인재들만 받고 싶다는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실 때 약간 가격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사요? 그럼 또 올려요. 그래도 사면 또 올리겠죠. 명품들이 그런 거 많잖아요. 값을 2배로 올렸는데 희귀성이 있다고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약간 그런 품귀 현상이 이민 정책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견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민 정책을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사이트를 하나 같이 좀 쉐어를 제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캐나다 2022년도에 가장 많이 캐나다에 오셨던 그 이미그레이션을 보면 인도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27%. 그 다음이 차이나고요. 근데 여기들은 뭐냐면 뭐 아프가니스탄은 대부분 레퓨지였을 거고요. 나이지리아도 대부분 레퓨지입니다. 필리핀 쪽은 대부분 뭐였냐면 간병인 또는 아니면 집에서 일하는 내니 클래스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프랑스, 파키스탄도 레퓨지가 많았을 거고 이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차이나 쪽은 뭐였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유학생이 되게 많거든요. 압도적으로 27%가 인도 분이세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민을 받을 때 인도 분들이 정말 많고요. 지금 캐나다의 그 GTA 보시면은 그 인도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인구 1, 2위를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솔직히 이게 약간 분포도를 보시면 그러면은 거의 중국이나 인도가 1, 2위를 다투면 27%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도 사람들은요.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요. 인도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약간 카이스트 공대 개념인데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스갯소리고 솔직히 약간 농담 섞어서 인도 공과대학에 못 들어가면 MIT, 하버드, 스탠퍼드 이런 데 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도 공과대학의 어떤 우수성은 전 세계에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제가 또 한번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리콘밸리에서요. 인도계 CEO 볼게요. MS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구글, 현재 IBM, 현재 아도비, 전 트위터 전부 다 인도 공과대학 출신들입니다. 대부분이요. 이민 정책을 보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인도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인도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IT 쪽에 탁월한 인재들을 타겟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으로 많이 갈 거예요. 실리콘밸리 1차로. 그리고 다른 전 세계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 좋은 인재들은 뭐 탑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데 가겠죠. 그래서 그 upper middle class 쪽에서도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고 IT 쪽이고 이런 직업군을 더 많이 선호해서 받고 싶다는 게 캐나다 정부의 어떤 정책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차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넘버라든지 정책은요. 메시지가 있거든요. 딱 그 메시지예요. 한국 분들은 물론 한국 분들 중에서 요즘에 이민을 오신 분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보시면 IT 쪽이에요. 의료계는 또 많이 없으세요.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도 오시는 분들 보면 간호사가 되게 많으셨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 계신 간호사들, 의료 종사자들 아니면 IT였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GTA나 셀프 임플로이는 IT 쪽에서 다 와라. 인도 쪽이나 우수한 인재들이 다 와라. 계속 바를 레이즈 하는데 자꾸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리고 점수 또 올리고 점수 또 올립니다. 그죠? 왜? 그렇게 올려도 오니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저는 많이 이민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커뮤니티에는 한국 분들이 많아야지 한국 커뮤니티도 좀 활성화가 되시고 좀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많이 경직돼 있긴 해요. 최근 한 10년 동안은 저희 한국 커뮤니티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보신다 그러면 거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오다가 최근 들어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도계 이민자들이 역이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국계 이민자도 역이민이 많지만 인도계 이민자들도 역이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딱 왔는데 약간 기대를 갖고 왔죠. 너무 살기 좋은 나라, 뭐 천국 같다, 뭐 좋은 자연 환경, 뭐 좋은 의료 환경, 복지가 좋다라고 잘 포장이 돼 있는데 딱 와 보니까 주택난, 경제난, 잡도 없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역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 어떤 이민의 정책상으로 보시면은요. 밑에 있는 제너럴 레이버 그러니까 이제 막 미니멈 웨이지 그러니까 아주 최저 임금 받고 시급 받고 일하는 쪽에서는 유학생들 거기도 인도 사람이 많아요. 유학생들이 다 뺏어가고 있고요. 맨 위쪽에 있는 IT 쪽에 있는 잡들은 인도계 중국계, 아프간 뭐 이런 데서 온 탑 엔지니어들 클래스들이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컴페티션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스퀴즈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캐나다 이민 정책이 그렇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위기냐? 한국 사람들이 이민 절대 못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요. 2019년 때 코비드 때 이민자 코타는 저희가 항상 50만에서 60만을 받아야 됩니다. 캐나다는요. 에이징 파퓰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캐나다 인구는 정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민자들이 없으니까 뭘 했는지 아세요? 캐나다 정부에서 이민국에서 갑자기 점수를 일시적으로 싹 다 내려서 그 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영주권을 일시적으로 싹 줬던 이래가 없던 일이 일어났었어요. 같은 일이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도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여기 이 산이 아닌가 하고 돌아가세요.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유럽으로 가기도 합니다. 캐나다 이민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민자들이 줄어들겠죠. 하이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가 그럼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민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물론 이거는 솔직히 개인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변방 쪽, 그러니까 외곽 쪽이죠. 뭐 농업, 수산업, 뭐 이런 쪽. 아니면 그래서 약간 지금 이민 정책을 보시면 GTA 쪽은 아주 똑똑한 엔지니어들, 인재들, IT 쪽 영어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 외곽으로 나가면 이제 조금 풀을 늘려서 각 그 도시나 지역에서 그쪽에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보충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내가 이민을 할 때는 캐나다라는 나라가 어떤 이민 정책을 이렇게 펼치기 때문에 정 오시고 싶다 하시면, 캐나다를 정말 나는 이곳에 살고 싶다 하시면 저처럼 부모님께서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 자 그럼 이민 생활이 쉬울까요? 넉넉할까요? 변호사로 쉬울까요? 제가? 뭐 변호사로 쉬우면 제가 왜 유튜브를 찍고 있겠습니까? 그죠? 가끔은 저도 나는 누구? 내가 여기서 왜 하고 있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직업은 없어요. 변호사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래도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이민 정책의 흐름을 좀 보시고 내가 IT 직업군이 아니니까 얘네들하고 컴퓨터에서 힘들겠구나 하시면 농사 쉽지 않다. 농사 쉽지 않죠. 수산업 쉽지 않다 하지만 정말 오시고 싶으면 그쪽 다른 어떤 좀 익셉션이 있는 외곽 북쪽이라든지 그런 데로 가시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변호사로서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민 정책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사회 전반을 좀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또 거기다가 IT 쪽에서 일을 또 스타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IT 쪽의 트렌드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요. 실제적으로 그 디벨로퍼들을 찾을 때 인도 회사들이랑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현지에 찾는 것보다는 인도 쪽이 디벨로퍼들이 꽤 풀이 나쁘지 않거든요. 예전보다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민 캐나다 정책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한국 분들이 이민 오시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영어 거의 만점 받아야 되고요. IT 쪽에 종사하는 사람을 주로 뽑고 있겠습니다. 그 캐나다에 필요한 사람만 뽑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캐나다를 오시고 싶다 하신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이민 정책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루폴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민을 오실 수가 있고 또 물론 또 거기에 가셔서 뭐 농업을 하신다 해서 온타리오나 토론토 다시 못 내려오신 건 아니죠. 어디서 정착하냐에 따르지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라고 힘들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의사라고 치과 의사라고 이런 직업군에 있어도 항상 어디 살든 다 힘듭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사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 살아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삶 자체는 고통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생각하시고 이민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곳이라면 내가 삶에 만족하면서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가족들과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런 삶이 이런 확신이 있으신다 그러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민 정책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솔직히 뉴스에서 얘기하지 않는 제가 안에서 정책과 정치와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견해를 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다른 토픽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